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식품을 전공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식품 회사 하면은 어떤 회사들이 떠오르시나요? 롯데, CJ, 풀무원, 아워홈, 메일유어, 우리가 늘 접하는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만 떠오르는데, 저도 똑같이 지금 나왔던 이 회사들에만 지원을 했었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설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앞에 제품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자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뒤에 성분표 보면은 원료들은 있는데 이거를 다 이 치토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여기 성분을 보면은 옥수수 전분, 해바라기유, 체다치즈, 유청분말, 소금, 효모, 구연산 이런 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걸 다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특정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삼성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기도 하고 장비 회사에서 사와서 그걸 최종적으로 삼성에서 조립해서 삼성이라는 이름, 브랜드 이름을 달고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식품도 구조가 똑같아요. 치토스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료를 원료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서 이 프리토레이에서 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치토스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료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커리어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료 업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원료 업체 하면은 이런 전분을 공급하는 업체, 식용 유지, 효모, 기능성 성분, 향료, 색소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모든 회사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길이라는 회사인데요. 저는 초콜릿을 연구를 했어서 카길에서 생산되는 코코아 원료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미국에서 비상장된 회사 중에 정말 최대 규모의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코코아 원료뿐만 아니라 옥수수, 전분, 당류, 식용 유지 아마 우리가 먹는 제품에 카길에서 생산된 원료가 사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길 이외에도 ADM이라든지 인그레디언이라든지 캐리라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향료잖아요. 우리가 식품은 대부분 향맛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향료가 식품에서 중요하거든요. 향료 회사로 유명한 회사는 IFF 그리고 지보단 이런 향료들은 우리 식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 디퓨저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향료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성 원료를 생산하는 DSM 포미니시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지만은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그 말은 한국에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렇게 원료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원료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롯데라든지 오뚜기, CJ에 취업을 하면 롯데에서 나오는 제품들만 연구하고 CJ의 연구원이라면 CJ에서 나오는 제품들만 연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런 원료 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은 고객사가 롯데일 수도 있고 CJ일 수도 있고 오뚜기, 메일유어, 아워홈 이렇게 고객사가 다양하고 심지어 글로벌 요청을 받으면 내 고객사가 네슬레가 될 수도 있고 유니리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다양한 식품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어떠한 원료들을 필요로 한지 어디에서 이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초콜릿 개발 연구원을 하다가 초코 관련된 관능 조사를 담당을 할 때 제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관능 조사를 할 때 어떤 맛이 어떤 원료에서 유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패널들을 훈련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개발자가 되기 전에 이 원료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쌓고 이 제품 개발을 할 때 그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료 회사에서의 경력이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슬레 싱가포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희 팀에 경력사원으로 들어왔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말레이시아 친구로 말레이시아 한 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을 하고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아지노모토였어요. 조미료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 저도 집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처음 아지노모토에 들어가서 이 감칠맛 내는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직한 곳이 캐리라는 원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제품하고 조리용 식품 카테고리를 담당을 했어요. 이런 유제품하고 조리용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들 향료라든지 산미료, 전분, 감미료, 유지, 효모, 색소, 가공 보조제까지 한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원료들을 달아보고 식품에 적용도 해보고 이런 경력들을 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리에서 쌓은 유제품 원료 소재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프리슬란드 캄피나라라는 그 네덜란드계 글로벌 유제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B2C 소비자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네슬레의 마일로 초콜릿 우유를 담당하는 시니어급으로 제품 개발하는 담당자로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이 원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B2B를 넘어서 이제 B2C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력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게 왜 이게 연구원으로 강력한 커리어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한번 회사에서 그 마일로 제품을 가지고 이노베이션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일반 이런 원료 회사에서 경험이 없던 친구랑 이 친구랑 그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맛의 조합을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진짜 누구보다 그 맛을 정확하게 그 레벨을 맞추는 게 진짜 이 원료 회사에서 그 친구가 쌓았던 그 경험과 경력을 약간 무시 못하는구나. 이 원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온 친구가 제품을 개발할 때 훨씬 더 약간 시너지를 낸다고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넘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는데 해외 취업을 할 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처럼 그냥 바로 이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부 회사 트랜스퍼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캐리라든지 카길이라든지 IFF, 지보단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트랜스퍼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해외에 자리가 나면은 내분 트랜스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 회사들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업체들에서의 경험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식품 회사가 소비자 조사를 직접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자 조사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경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